최근에도 나오는 얘기는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펀드들이 6월 말에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그 돈들 자금은 상당히 크다라고 한 건데 우리 뭐 시장에 얼마나 그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거 플러스 또 뭐 국민연금 얘기도 또 계속 있었잖아요. 갑자기 또 수급이라는 악재가 우리 앞을 갈아먹고 있다. 상방을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밑으로 막 이렇게 막 까고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너무 알고리즘으로 그냥 갖다 한 방향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달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진 건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우리가 MSCI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베타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로 레버리지 우습게 보지 마라. 너무 신경 많고 캐시가 진짜 중요하다. 폭락장에 네.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 조언을 좀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미리 뭐 쟤는 계속 현금 비중 한 30%씩은 가지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레버리지 안 하면 좋겠다. 네. 레버리지 하면 방법이 없어요.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놈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지금 상품으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네. 힘들어지는 사람도 엄청 많을걸요. 네, 그렇죠. 네. 어제 이렇게 10%나 폭락이 있었던 게 사실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던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가장 특별한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거예요? 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2배짜리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만 그 레버리지 ETF가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우리나라만 있겠습니까? 홍콩에도 딴 나라에도 다 네. 있어요. 홍콩도 네. 있고 미국도 있고 뭐 그게 또 우리나라에도 단일 종목 ETF라고는 이제 종목 ETF가 네. 있지만 또 다른 섹터나 테마 ETF들 줄줄이 있죠. 뭐 IT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도 있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겹겹이 이게 변동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였는데 걷다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까지 들어와 놓으니까 네. 엄청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웩도덕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건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래도 약간 살려는 준 느낌인데 3% 정도 코스피가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은 그냥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그래도 이 뭐 정도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 또 이야기가 네, 맞습니다. 있었으니까 그게 뭐 전체적으로 시총의 거의 계산해 보니까 한 4.5% 내외 네. 이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금 이제 사들인다 이런 이제 그게 있었으니까 네. 올라간 게 좀 오늘은 하이닉스보다 훨씬 강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실은 그 요인 빼면은 하이닉스 정도의 반등 네. 정도로 이제 반등을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제 뭐 한 빠진 거에 한 3분의 1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올라간 반등에 불과한 그 정도로 이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외국인은 또 팔았는데 어제랑 오늘 좀 달라진 거는 어제는 외국인들이 장막판에 선물을 왕창 샀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은 또 그만큼 다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어제랑은 달라진 느낌. 근데 최근에도 나오는 얘기는 JP 모건에서도 이제 그런 리포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펀드들이 6월 말에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돈들 자금은 상당히 크다라고 한 건데 우리 뭐 시장에 얼마나 그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거 플러스 또 뭐 국민연금 얘기도 또 계속 있었잖아요. 50조. 수급이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을 매크로 그 금리의 압력 이런 걸 뚫고 갔었던 우리 네.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또 수급이라는 악재가 우리 앞을 갈아먹고 있다. 그래서 윗선을 지금 이제 상방을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밑으로 막 이렇게 막 까고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요새는 너무 알고리즘으로 그냥 갖다 그냥 한 방향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방향 잡히면은 뭐 CTA도 걷다가 가담하고 뭐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있어서 어제같이 그런 일도 이제 생겨가지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변동성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제 달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진 건데 네. 사실은 그 이전에도 우리가 MSCI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베타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최근까지 뭐 25년 한 4월까지 보면 그 직전에 한 3, 4년은 우리나라가 베타가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시장이 별로 수익성이 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가 올라간 것도 없고. 그러니까 1 이하였었어요. 오히려. 근데 25년 4, 5월 그때부터 우리나라 주가가 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뒤로 보면 우리가 뭐 베타가
상당히 높아졌고 우리 EWY라고 하는 그걸로만 ETF로 보면 네. 거기 보면 베타가 거의 3에 가까워요. 예.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타가 3은 그냥 쉽게 말해서 지수 자체가 그냥 3배짜리 지수. 근데 이제 그 EWY의 그 네. 3을 우리 시장에 온전히 다 반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충 1.3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 같다. 높네요. 그래도. 높아요.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베타가 최근에 주가가 좀 시원찮았잖아요. 오늘 네. 빼고. 네. 베타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1.17 정도까지 쭉 내려와 있고 하이닉스는 2 정도에 있다가 하이닉스가 또 시장을 끌고 가는 맛이 있잖아요. 네. 베타가 같이 좀 내려와서 2 밑으로 하회해가지고 지금 한 1.7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아주 높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보면 하이닉스가 뭐 엄청 민감하게 쫙 올라가잖아요. 네. 최근에는 뭐 ADR 뭐 아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이벤트 때문에 또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베타가 높았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더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게 그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확실히 한국 증시의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이 강해졌다고 하는 게 어제 미국의 반도체 폭락도 결국에 한국 때문이다. 그렇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식으로 이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겠죠. 원래 우리는 미국이 폭락하면 한국이 폭락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폭락하면 미국이 폭락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전략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고서 우리가 움직일 것 같아도 네. 어떤 때는 우리가 선행하고 어떤 때는 후행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메모리 3사로 봤을 때 1위, 2위가 우리예요. 마이크론 3위예요, 사실은. 근데 밸류에이션은 거기 마이크론이 제일 높아요. 네. 웃기죠. 예, 그래서 그런 건데 꼬리가 몸통을 흔든 거는 이제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게 맞는 해석인 것 같고 그 섹터로 봤을 때는 여기가 사실은 몸통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몸통이니까 그러네요. 여기가 흔들으니까 마이크론이 이제 흔들린. 어제 뭐 그렇게 흔들릴지 아무도 몰랐을걸요. 예. 마이크론의 어제 주가가 13%나 급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국내에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제 밤에 나오잖아요. 네, 네.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실적은 뭐 다 서프라이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거기 이제 CEO 산제이 그 사람이 워낙 또 볼리시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가이던스를 잘 줄 거냐. 예. 근데 이제 아직도 뭐 지금 초반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장이 그거를 어떻게 주가로 받아들일 거냐가 중요하죠. 네. 왜? 그 전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하루 이제 밀린 건데 많이 좀 달린 감이 있었어요. 최근에 또 미국의 이제 글로벌 IB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렸는데 사실은 안 따라가고 덜 따라가는 데가 이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는 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 낮은 이제 그런 이제 회사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시클리컬하게 순환적인 그 반도체 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리레이팅이 될 거다고 생각하면서 뭐 타겟 PER을 15나 뭐 그 이상으로 네. 올릴 거냐 뭐 그거 가운데 이제 있는 논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이 한쪽으로 쏠리는 건 아니고 계속 팽팽하게 이렇게 있는 가운데 최근에 올랐는데 그래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더 이제 세게 줄 거냐라고 하면은 조금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더 약하게 준다라든지 지난번 우리 브로커함 봤잖아요. 네. 실적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 옆으로 누우니까 그냥 갔다 그냥 가차없이 흉보를 내리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호시탐탐 주식 이제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근거 나오니까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 나올 때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뻗은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항상 나오면 잘 나왔네 네. 주가 빼고 그렇죠. 항상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기대 수준은 지금 눈높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조금만 뭔가라도 이게 뭐 있으면은 그냥 갔다가 지금 패대기 치고 이랬던 이제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이크론 밸류에이션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란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그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갈 거냐, 네. 장기적으로 빨리 잡을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되는 건데 네. 마이크론이 계속적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와 있어요. 지금 뭐 7배, 8배 쭉 올라오다가 최근에 11배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 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9.9배까지 아, 온 거예요. 이거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forward PER인데 네. 마이크론 보시죠. 여기가 9.9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왼쪽에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TSMC, 구글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상당한 디스카운트 상태에 그러네요. 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디스카운트가 거의 75%까지 갔었던 디스카운트인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엔비디아의 이제 반 정도까지는 네네. 많이 캐치업을 했죠. 근데 우리 하이닉스랑 또 볼 때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이제 ADR을 뭐 7월 초에 한다고 네. 했을 때 7월 10일로 예.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량이 뭐 한 지금 이제 상장 주식수의 시총이 한 뭐 2.5% 내외 네, 정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저 8.0보다는 좀 위로 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저는 이제 감안합니다. 뭐냐면 SK 스퀘어라는 중간 지주사가 이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20.5% 들고 있는데 네. 그들이 들고 있는 그들의 시총 네. 또 여기에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예, 그걸 더블 카운팅 되고 있는 거든 우리 시장 내에서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조금 뭐 따라잡을 그 여력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6배, 뭐 7배 여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들은 완전히 나 뭐지? 그래서 뭐 1위 장탈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20% 포인트 네. 삼성전자를 지금 아웃퍼폼 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고 급기야는 지난 월요일 날은 왕자의 자리를 SK 하이닉스가 가져갔죠. 네. 근데 그게 일일천하로 이제 끝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 자존심이 있는 삼성그룹이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네. 뭐라도 할 거다. 그 바로 자사주 산다고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잉여 현금으로 매년 돈 들어오는 거에서 투자하고 남는 거에 5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방침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런 방침을 이제 따라가 가지고 이제 할 거는 같은데 먼저 이제 선수 치고 나오는 거죠. 왜 위쪽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시가총액이 지금 뒤집혔어.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뺏긴 거니까 네.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뭔가 이벤트를 또 만들지 않았겠느냐. 결국 뭐 자사주 사면은 정호원들한테 자사주 줘가지고 보너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샀어야 될 건데 네. 타이밍을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잡아서 그나마 주가를 돌려놨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님, SK 하이닉스 ADR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이후로 어떻게 좀 밸류가 마이크론을 뒤집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뒤집으면 뭐 좋겠죠. 근데 시장 지위나 뭐 이런 걸 봐서는 우리가 상당히 더 높잖아요. 특히 HBM 그 마켓 시장에 있어서는 네. 뭐 하이닉스가 단연 뭐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시장 점유율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거 60% 이상을 네. 차지하고 있고 HBM4에 있어서도 그 관계 그 포지셔닝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60%가 지켜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50%에서 60% 네. 그 정도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건데 밸류에이션만 보면 한국에 있으니까 싸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비싸지. 그러니까 ADR로 지금 가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건데 단 이제 아까도 이 얘기했습니다만 ADR이 가 있는 거는 2.5% 네. 정도고 여기에 97.5%가 여기서 있잖아요. 거래되죠. 그래서 그런 디스카운트가 현실적으로 조금은 이제 갭은 메꿔줄 수는 약간 있겠습니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면 예. 되는 그쪽 거죠. ADR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은 네. 다 라이브 시장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왜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라고 미국에 있는 이제 그 회사가 한국의 뭐 삼성증권인가요? 거기에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라이브로 그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네, 우리나라도 서학개미들 지금 라이브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로 지금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ADR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ADR, 뭐 EDR,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임팩트가 있을지 그건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에 좀 큰 변동성을 줬을 때, 그러니까 어제같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좀 반도체 주식을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은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투자자들이 다 똑같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멘텀 많이 보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탤런트 전원주 같은 분들은 사놓고서 오래 가져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는 네. 않지만. 근데 이제 변동성이 클 때는 사실은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모멘텀이라는 게 뭐 그 다음 날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예비 실탄, 캐시를 좀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되는데 그걸 반대로 너무 레버리지하고 너무 신용에 미수에 막 갖다가 때려 넣으면은 거기서 다 이제 잘못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험해서 자유롭지 못한데 아까 얘기한 그런 장기 투자자들은 찬스죠. 네. 왜냐하면은 돈도 뭐 예를 들어서 급여에서 들어오는 게 매년 매달 뭐 네. 얼마 일정액이 있다 그러면 내려오면 좀 넣고 그러죠. 매달 넣고 아니면 매주 넣고 하면서 쭉 넣고 간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별 무리 없는 이 장기 투자 좋은 장기 투자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삼성전자의 금년 이제 컨센서스 ROE가 50%를 넘어갑니다. 네. 내년에는 40%, 후년에는 30%예요. 그럼 3년 평균으로 봐도 한 40% 나오잖아요. 은행에 갖다 주면 뭐 몇 프로 줘요? 3, 4% 주나요? 네. 아, 훨씬 좋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더 심합니다. 네. 금년에 컨센서스 ROE 90% 넘고 내년에 60%, 후년에 한 40%는 할 거예요. 근데 제조업이 90% ROE가 살벌한 예, ROE입니다. 이런 ROE는 우리나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90%가 넘는 ROE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옛날에 애플이나 뭐 그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잖아요. 네. 금년 컨센서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70%가 넘어갑니다. 제조업에서 70%가 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봐야죠. 지금부터는 이제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익률을 좀 봐야 되는 이제 시점에 들어올 텐데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는 금년 26년의 영업이익률 컨센서스 하고 27년의 컨센서스 영업이익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게 거의 없다. 옆으로 눕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피크아웃이라는 그 네. 재료 아닌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분기별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여기 숫자를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6월 달 그러니까 2분기죠. 네. 2분기에 올라가는 분기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2분기가. 그러니까 이번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끝내주게 나올 거고 하이닉스도 끝내주게 나올 거라고 이제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모멘텀으로 보면 내려가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 보시면 숫자가 782%, 474%예요. 내려가도 얼마나 살벌합니까? 네. 그런데 내년으로 가면 이게 이제 더 30%대로 때로 40%대로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고 나중에 또 설명할 일이 있으면 이제 28년도도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코스피 영업이익이 거의 28년은 정체로 들어가는 지금 컨센서스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누워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찌된 일인지 28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지금 컨센서스가 약간 돌았어요. 감이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약간 감액됐어요. 약간 감액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피크아웃을 분기별 영업이익의 증가율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아까 얘기한 연간 영업이익으로 볼 거냐, 그런 걸 이제 봐야 될 타이밍들이 슬슬 이제 들어오고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더 ROE랑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네. 연간으로 제가 추정치를 마이크론 것도 보니까 1% 포인트 이제 연간으로는 더 높아지더라고요. 아. 마이크론이. 예, 그런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ROE를 평소에 많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 PER이 SK 하이닉스보다 높지만 지금 시가총액은 SK 하이닉스가 더 높잖아요, 크잖아요. 네. 이 현상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뭐 시가총액은 제가 볼 때는 큰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당으로 네, 그쵸.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주당 PER, 주당 PBR 그걸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네. 이제 생각인 거고 전체 시가총액이야 뭐 이제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달걀 대 달걀로 비교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뭐 우리가
일이면은 저게 밸류에이션이 높고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저 밸류에이션이 저렇게 위에가 있는 거는 사실은 맞듣지 않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뭐 따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해서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데 어제도 역대급 매도가 있었고 오늘 또 4조 가까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환율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환율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ADR 상장을 하게 되면 환율에 좀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달러 매도를 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글쎄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금액 무슨 자체가 크지 임팩트가 있을까요? 않아서. 예, 뭐 2.5% 아까 정도 2.5%밖에 안 되는데 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JP 모건에서 리포트 나온 것도 글로벌 펀드들이 리밸런싱한다. 또 국민연금도 뭐 50조에서 60조 정도 지금 잠재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뭐 외국인 것까지 포함한 100조 넘어간다고 봐야죠. 네. 예, 지난번에 한번 110조 막 그렇게 갔다가 팔아도 우리가 견뎌내고 올라오기는 왔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이익 상향이 세게 올라올 네. 때고 지금 이제 3분기 초로 가면서 이익 상향이 슬로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실적 나오는 게 엄청 중요하죠. 여기서 깜짝 실적이 나와서 다시 이익을 가속 페달을 밟을 수급이나 수가 매크로 있느냐? 다 뚫고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에너지가 얻을 수 이제 올 수 있을 정도로 가이던스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실적 상향을 할 거냐? 네. 아니면은 생각보다 좀 적을 거냐인데 그 리스크적인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달라고 해가지고 네. 10.5%를 준다라고 하면 지수적으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700에서 1000포인트 정도는 임팩트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밑으로요? 밑으로. 네. 네. 근데 그게 충당금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타이밍으로 봤을 때 1분기에는 충당금을 못 쌌어요. 네. 근데 2분기 거를 이제 이번에 쌀 건데 쌌죠. 네, 1분기의 것도 안 한 거를 2분기에 마저 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보다 비트한다고 하면은 충당금 다 쌓고도 비트한다 그러면 잘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주가가 좀 헐헐 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죠. 예. 지난번에 하이닉스가 그랬잖아요. 1분기 때 그때 조금 덜 나온 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이제 올랐죠.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번에 그걸 좀 약간의 이제 볼 이제 포인트는 남아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외국인 수급으로 지금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 혹시 요즘에 외국인들 오늘도 약간 거세게 판 거는 혹시나 그 영향도 있을까요?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 불발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큰 저거는 아닐 것 같은데 뭐 갖다가 이제 핑계로 붙이려면 붙일 수는 있는 건데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은 그거로 이제 귀결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또 뭐 이렇게 변동성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레버리지 ETF 때문에 뭐 자기들도 변동성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전체적으로 자기들 그 MSCI 이머징 마켓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베타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베타의 타겟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줄여야 되잖아요. 네. 어디서 이렇게 변동성 요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한국. 그러면 거기를 줄여야죠. 뭘 제일 많이 줄여야 될까요? 그럼 시총 1위 2위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들도 관리 영역으로 지금 하고 있다. 관리상 하고 있는 거지. 저게 뭐 MSCI DM 워치리스트에 못 들어갔다? 들어가면 뭐 좋을 수는 있죠. 뭐 거기 또 한번 환호를 할 텐데 만약 들어갔다고 해도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고 들어오는 시간에 타임 렉 네. 시간 차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패시브의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ETF도 다 패시브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시장이 되면 될수록 뭐죠? 거기에 편입돼 있는 아주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만 다 기계적으로 하지 저 밑에 있는 거는 쳐다보질 않아요. 헤지 펀드들, 네. 액티브 펀드들이 사줘야 되는데 액티브 펀드들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 없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살 때는 뭐예요? 만약 우리가 MSCI DM으로 갔다, 선진국 지수로 갔다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에 웬만한 몇 조 다는 그 회사들은
MSC의 DM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소형주인 거예요. 너무 작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정도나 돼야지 뭐 반열에 있고 자네 왔는가 이렇게 좀 하는 거지. 저 밑에 있는 웬만한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중소형주는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죠. 기계적인 편입 대상에서 완전 제외죠. 네. 예. 그런 약점이 또 있어요, 사실은. 차라리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EM에 있는 게 더 EM에 나아요. 있는 게 더 낫네요. 그리고 제가 들은 재밌는 이제 여의도 소식통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해외 펀드 매니저들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분 그 펀드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이머징 마켓 그 인베스터들이 투자자들이 DM으로 들어가는 걸 극구 반대하겠다. 이렇게 끝내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DM으로 가버리면 자기들 밥그릇이 할 게 없잖아요. 한국만큼 지금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네. 올라갈 때도 다이내믹, 내려갈 때도 다이내믹. 근데 이제 멀미가 좀 나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변동성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로 레버리지 우습게 보지 마라. 너무 신용 많고 캐시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현금 비중은 항상 뭐 2에서 30%는 늘 들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급락장에 매수를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라는 말씀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일정 비중. 바이 앤 홀드 포션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뭐 5, 60%. 네. 그리고 캐시 한 20, 30% 있고 또 다른 섹터들 뭐 이렇게 이제 좀 트레이딩으로 할 수 있는 포션 갖다 놓고 이제 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는데 20, 30%를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트레이딩 위쪽에 가면은 또 줄여놓고 현금으로 또 확보하고 있다가 또 다른 또 리스크가 오면 또 갖다 넣는 그게 좀 유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리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리스크도 생각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도 계속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민연금이 7월 달부터 뭐 최대 50조에서 60조 판다, 리밸런싱 한다 뭐 이런 식의 좀 이제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증시에도 또 한 차례 저희가 수급 영향을 받을까, 타격을 받을까요? 이게? 타격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승을 좀 제한하는 시간을 좀 지체하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뭐 50조면은 어제 하고 오늘 이틀 해가지고 뭐 상당히 나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7조, 8조 이 정도 한 거죠. 어제 오늘 해서. 그러니까 50조면은 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 ETF로 충분히 뭐 시간만 있다고 하면 뭐 충분히 그 소화할 수 있는 과거 같이 아직도 국장하냐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카페 가도 뭐 어디 가도 다 주식 얘기 길거리 가면서도 주식 얘기하고 온갖 데서 다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히 뭐 소화낼 수 있는 물량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또 어제 대비 그저께 대비 9.99%가 확 빠졌잖아요. 네네. 그럼 국민연금이 잠재 물량이 줄겠죠. 네. 50조, 60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5조, 6조씩 줄죠. 네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 초반,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코스닥이 한 10% 정도 올랐다가 지금 다시 되돌린 상황이에요. 다시 900포인트대로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견은요? 아직까지 답이 없나요? 저는 올 때마다 답을 너무 명확하게 드렸었는데 네. 코스닥은 저는 비싸다 아, 라고 답을 계속 줬고요. 돈을 확실하게 버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물갈이를 확실히 빨리빨리 해야 된다. 네. 승강제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빨리 해서 좀 네. 톱티어들 우리가 진짜 투자할 만한 코스닥 기업들을 갖다가 놓고서 투자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안 좋은 그런 1000개가 넘죠 코스닥 기업들이. 1,500개도 넘을걸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올려놨습니다만은 실적은 약한데 밸류에이션은 그냥 비싼 게 아니라 두세 배 더 있어요. 저거 보면은 이거 그냥 보면 코스피 이거- 가는 게 이해가 다네요. 아니 왜 저기 코스피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7배, 8배 네.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이거를 왜 여기 가가지고 이걸 왜 사야 돼요? 이렇게 비싼 거를 사고 싶을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 옛날에 이제 카더라 뭐 해가지고 성장성 뭐 네. 해가지고 한 건데, 근데 돈을 그럼 성장성 했으면 그럼 성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몇 년 안에 우리 시간을 시장에서 많이 봐줬잖아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려도 맨날 성장성이고 뭐 돈은 못 벌고 뭐 성장 안 하는 거잖아요. 계속 증자만 하고, 네. 네, 그리고 계속 당해왔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은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시가총액 1위 이 회사들이 도망가지 않는 그런 코스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야지 시장에 대한 이제 뭔가 기관 투자가 되는 외국인들도 많이 사는 건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사는 거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냥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이제 사는 느낌이고, 기관들은 거의 잘 안 살려고 할걸요. 거의 코스피로 많이 갔죠. 네, 코스피로 갔죠. 사면은 무슨 소리 들을까요? 윗사람이 너 그거 왜 샀니? 왜? 뭐 좋은 거 있어? 왜 샀어? 다 패시브화 되고 있잖아요. 네. 패시브화 된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있으면은 윗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낮은데 펀드 매니저가 그걸 샀다? 한 소리 듣죠. 이거 책임질 거야? 그걸 자체적으로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니까 이렇게 계속 비싸고 뭐 돈 없고 이런 이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코스닥에 조금 숨통을 트이게 만들 수 있는 약간 단서 기대 재료 중 하나가 금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시장은 금리가 낮아지면 어느 정도 할인율을 상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금리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안 좋죠.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앞으로 금리에 대한 좀 방향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은 이제 위쪽으로 좀 잡혔었는데, 이제 우리가 허들로 보는 금리 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네. 5.0%를 넘어간다? 네. 라고 하면 이제 사고 난다고 이제 봐야 되는 위기 국면은 진짜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때부터는 완전히 알람벨이 땡땡땡땡땡 이렇게 울리는 거로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4.4, 4.5, 네. 4.6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지난번에 뭐 한 4.6도 넘어갔다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위기로 가는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미국이란 종전 네. 그 이슈 나오면서 이제 쭉 이제 갔다가 최근에 또 이제 그 케빈 월시 그 이제 허켓시한 그 톤 때문에 다시 좀 이제 고개는 들었는데, 여기서 크게 이제 위로 뻗는 이런 국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금리가 만약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바이오 같은 것도 성장주니까 금리 떨어지면 되게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금리 떨어지면은 바이오가 뭐 엄청 좋을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별로 실제적으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돈 많아지는 데는 되게 오히려 좋죠. 그렇죠. 예. 현금 흐름 좋아지는 기업도 예. 더 찾겠죠. 근데 그런데도 성장주라고 하면서 금리 올라간다고 또 얻어맞잖아요. 네. 그럼 좀 말이 안 맞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금리 내려간다고 해서 그러면 바이오가 진짜로 성장을 할 거냐? 글쎄, 금리 내려가면 뭐 연구가 더 잘 되나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냥 돈이 네.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가는 뭐 그런 예전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럴 것 같아요. Show me the money. 네. 돈 버는 걸 보여줘. 그거 아닐까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맨날 자고 일어나면 너무 실적 좋아요, 너무 돈 많이 벌어요, 맨날 듣고 있잖아요. 거의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하루에 지금 1조씩 벌고 있죠. 네, 영업이익이 올해 거의 400조 가까이 나오니까. 네. 예. 근데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돈도 못 벌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맨날 증자하고. 예. 그리고 캐시번이라고 해서 돈 있는 거를,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해요? 봉급 주고 나면 돈들이 없어지잖아요. 네. 맨날 태우는 네.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회사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런 거 이제 코멘트를 안 쓰죠. 예, 회사하고 관계도 있고 또 나중에 소송당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런 걸 안 쓰는데, 그런 거 숫자 그냥 돌려보면 아는 거거든요.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지금 현금 몇 개월 남았나, 몇 개월 남았나를 생각할 정도면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2년 남았다, 1년 반 남았다, 이것도 되게 빠른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방송사가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상장돼 있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숫자를 쭉 봤는데, 이제 그 뱅크럽시 관련된 그런 거를 이제 보는 알트만 Z 스코어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쭉 돌려보니까 이미 뭐 그런 징후들이 꽤 있었는데, 리포트들은
좋게 계속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실인 건데 사실은 그런 거는 크레딧 쪽이나 이런 데서 좀 사실은 알람벨을 좀 울려야 되는 건데 바이오나 뭐 코스닥의 다른 기업들도 그런 데가 꽤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하반기에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매력적인 시장이다. 네. 돈 버는 걸 확인이 돼야 네, 돼요. 밸류에이션. 이걸 보시면은 뭘 사고 싶으세요? 네. 네. 위쪽에 아래쪽에 있는 게 매력적이긴 하죠. 네, 빨간 게 코스피입니다. 네. 확실한 투자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겁니다. 7월 초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좀 짜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지금 이제 컨센서스로 지금 삼성전자 2분기가 87조 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맥스로 한 100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야, 거기 이제 종업원들이 부러워요. 네. 그렇죠. 하이닉스는 63조에 맥스엔 71조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충당금이 아까도 다 넣었는지 아니면 충당금 이제 뭐 부분만 들어간 건지 그걸 좀 봐야 돼요. 예.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3분기, 4분기 가면서는 더 뭐 분기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피크로 올라가는 때가 그러면 대충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3분기 정도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들이 다 아주 이익이 최고로 많이 나는 계절성이 있는 네. 그런 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7월, 8월 그때까지는 뭐 그나마 조금 긴장을 안 해도 되는데 7월, 8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긴장을 네. 하실 필요도 있겠다. 왜? 지금 1분기에 우리가 이제 디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한 90% 정도 맞습니다. 내외로 이제 가격을 올렸고 2분기도 한 40% 내외 그 정도 올렸다고 치면 3분기, 4분기로 가서는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이거를 이 달라는 대로 가격대에서 더 올리는 것도 이제는 좀 슬슬 힘에 붙일 것 같은데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3분기에 한 20%, 30% 올려달라고 하면 될까? 그 20%, 30% 올릴 수 있으면 주가 또 달릴 겁니다. 아마도. 네. 근데 그게 만약에 10%에서 20%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야, 10%, 20%의 3분기면은 그럼 4분기 가서는 한 자릿수로 내려가겠네.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28년 1분기 가서는 마이너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8년 가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마진율이 26년에 이어서 27년에 옆으로 눕는다는 게 지금 컨센서스 수치입니다.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올라가지 않으면 가격 인상만으로는 이제 수익성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마진율 생각해 보면은 70%가 옆으로 누워도 이거 굉장히 대단한 엄청난 건데 거죠. 엄청난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70%까지는 다 주가에 반영을 해왔으니까 네. 더 할 만한 재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데 제가 뭐 그 삼성전자 보니까 28년에 조금 뭐 마이너스인데 이게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숫자를 제가 이어런 좀 다른 걸 넣은 것 같은데 플러스 11%가 아니고 플러스 1% 같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이걸로 봤을 때는 27년까지는 여전히 성장세가 유효하다. 네. 그리고 28년 가서는 옆으로 눕는데 우리가 옆으로 누울 때는 이런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로 리레이팅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옆으로 누면은 가치주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대차가 수십 년 동안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PR이 어디 있었죠? 4배, 5배 네. 거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28년 숫자를 갖다가 이제 지금 그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그 정도 어디로 나올 거예요. 예. 이 지금 현재로. 네. 그러면 그것도 장기로 보면서 그 PER도 지금 26년, 7년 것만 보지 말고 28년 것도 좀 보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아, 예. 그런 거죠. 대표님 이번 주에 PC 물가지표도 발표가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것도 증시를 흔들 만한 뭔가 이슈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CPI, 뭐 PPI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금리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네. 우려가 있었던 건데 PC는 우리가 또 항상 또 디펜시브 방어적으로 야 그거 말고 조금 코어만 네. 좀 보자 자꾸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걸로만 보면은 사실은 에너지나 이런 거 정도 이제 빼면은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CPI, PPI가 이미 뭐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확인했으니까요. 확인했기 때문에 그 뭐 재료만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단 이제 최근에 FOMC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 페드워치에서 확률이 좀 바뀌었죠. 네. 그 전에는 12월에 1회 인상 그 가능성의 이 확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9월에 한 번, 12월에 또 한 번.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2번 정도의 인상 가능성 확률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잠재적인 헤드윈드죠. 맞바람이죠. 맞바람. 우리가 실적으로 뚫고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거는 이제 한 번 정도까지는 지금 뚫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 되면은 두번 조금 되면- 힘들 것 같은데요. 두 번 되면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반면에 또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이 PBR은 상단 중에서도 거의 표준 편차, 3표준 편차 거기 부딪히면 내려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연구위원 타겟하고 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숫자를 그냥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약 10배를 네. 생각하면 뭐 1900 정도 이제 갈 수 네. 있는 거고 뭐 900, 800은 뭐 9,800, 8,700 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앞에 얘기한 금리 이런 이제 헤드윈드 맞바람이 지금 두 개나 강풍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고개 이 눈높이를 과거에는 이렇게 막 했다면 이제 조금 낮춰놓고 기대 수준을 좀 낮추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옥석가리가 필요한 그런 국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코스닥을 사고 싶다.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 그럼 뭐 사셔야죠. 근데 저는 강추는 하지 않습니다. 네.